평면도 보고 반했어요. 그래? 네. 인테리어 완성 스타일인데 이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굳이 도장 작업을 안 하더라도 활용해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예뻐요. 뉴빌드. 안녕하세요. 유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알쓰린잡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 요새 왜 그 비포 애프터 많이 안 해? 저는 사실은 비포 애프터를 저희 채널에서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요새 또 최근에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또 한번 할까 싶어서 우리 또 비포 애프터 인테리어 시레이트 현장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항상 이거는 끊이지 않는 어떤 항상 호기심. 호기심.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4평 소리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주고 했는지, 사실 이게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거를 다 이쁘게 하면 좋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이나 뭐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뭐가 포인트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좀 한번 이야기 좀 드리면서 어떻게 리모델을 했는지를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뉴빌드.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평면도 보다 보니까 평면된 거? 예, 평면한 거 보니까 와, 이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다. 거기 딴 거 없이 그냥 평면도 보고 반했어요. 그래? 네. 원래 다 그렇게 해주는데. 안 해주나? 잘 안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전형적인 30평대 평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일부 발코니 확장한 데도 있고, 확장이 되는 데도 있었는데, 주방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평형대 봤을 때 있잖아요. 추가적인 공간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전실. 이게 전실이라는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테리어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평당 얼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영상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평당 얼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대비해서 금액을 뽑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평으로 나누니까 얼마다 이건 거지, 평당 공사가 얼마 할지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자, 그런데 이 전실이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분양 면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양 면적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추가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실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한번 했어요. 한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디자인했는데, 이때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요 전실을요, 신발장처럼 썼어요. 현관처럼 사용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확장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붙박이장으로 뒤에 좀 풀었던 부분이 있고요.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 뒤에 설명을 한번 할 텐데요. 공용욕실 있잖아요. 이 공용욕실은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오마. 바깥으로 빼서 공용부에 사용할 세면대를 만들었던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을 대면형 주방 형태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풀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소름 돋았잖아요. 제가 미리 봤습니다. 소름. 자, 그럼 그걸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포 사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실이에요. 여기 전실. 전실이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기존에 인테리어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관처럼 이렇게 하부 반지장을 쓴 거예요. 근데 얘를 현관을 쓰다 보니까 신발장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다. 근데 여기가 디자인 우리가 할 때 거기에 거주하는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 여성분이 혼자 거주하는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납을 하기 위해 공간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는 하부 신발장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형태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왔을 때 이거 뭐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똥똥똥똥 이래가지고 등 땅땅땅땅. 정말 이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 요런 것들. 지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인데, 여기 뷰포인트가 여기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요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요 공간에, 여기 우리가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고객분께서 싫었던 건 뭐냐면, 자, 주방을 봤을 때요, 여기가 냉장고 들어가죠. 네. 여기가 상부장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조주방으로 나가는 터닝도가 있죠.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골져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냉장고 들어가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런 형태를 대면형 주방으로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없을까라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던 현장인데, 욕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욕실 2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욕실이 2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욕실이 오고 여기 있는 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그냥 옛날 스타일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요, 평면을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비포 애프터에 대한 평면을 언제 비포 보고, 이제 이건 애프터 평면인데,
지금 현관에 들어오면 전실의 공간에 대한 거를 조금 여기를 사용성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전실은요 신발을 벗고 신을 때 편리하게 하는 의자 벤치 형태로 같이 계획을 했고요. 네.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 장식장을 지나서 여기 왔을 때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 여기가 주방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대면형을 풀었어요. 대면형을 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깔끔하게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죠? 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면 그렇죠.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서 만들어주고 이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게끔 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앞쪽으로 이제 문을 달았는데 이 문 자체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와. 그렇게 좀 하고 항상 거실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터닝도어 못 나뉘잖아요. 네. 여기도 터닝도어 못 나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만 보고서도요. 네. 되게 그 대접받는 느낌? 의뢰인 대접받는 느낌?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걸 줬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감이 와요. 오. 이걸 보면 네이버 평면도는 감이 전혀 안 오고 이 지도를 보면 이거 이 평면도만 보더라도 예. 다 했다. 기본적으로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면 제가 여기서 별도로 설명을 안 했는데 천정 계획도까지 다 나와야 되죠. 네. 당연히 이제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한 천정 계획도가 다 나와야 되는데 뭐 그건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현관 전실 개념. 이게 바로 벤츠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서 간접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신발장에 대한 수납의 양을 고객분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만큼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벤치 형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센스. 네. 메리트. 그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여기 동작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데 동작 감지기는 매입형이 있고 노출형이 있는데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 이렇게 어느 경우에 설치를 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자꾸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요새는 이제 노출형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적인 컬러에 대한 컨셉 자체가 화이트하게 하면서 바닥은 약간의 그레이시한 아이보리 들어가고 벽면이 전시경 꼭 하나를 원했어요. 전시경 하나 들어간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 바닥은 타일이 600에 1200이다.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 복도 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보면 지금 이제 바닥 타일 현관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같은 타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장작 개념의 붙박이장을 만들어주면서 공간의 수납을 확보를 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보여졌죠. 우리가 거실입니다 이게. 사진 너무 예쁘게 잘 찍으신 거 아닙니까? 사진을 잘 찍은 것보다 이 공간 자체가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요 인테리어 완성 스타일링인데 스타일링을 저희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타일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에 대한 게 많이 반감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마감에 대한 형태는 참 잘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전실에서 현관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자체가 뻥 뚫려 있는 부분에서 시야적으로 볼 때 좋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클리어 글라스 형태로 봐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반대쪽이 막혀 있거나 좀 답답해 보일 때는 우리가 모루유리나 불투명 형태의 유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클리어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현관은 문은 바깥쪽에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달이 오더라도 바로 안 보이니까 프라이버시 확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화를 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주방 이런 거죠. 완전히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어떤 디테일이 있어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약간 포인트로 항상 허여멀건한 인테리어만 가면은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에 있는 도어 이 도어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요 방으로 들어갈 때 네. 앞쪽으로 우리가 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죠 여기 간접에 있는 여기 부분 요 부분의 컬러를 통일시킨 거예요. 이 컬러에 대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맞춰줬고 저희가 지금 보면요 단천정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슬라브고 여기가 천정이라고 할 때 요 사이 간격이 되게 좁은 경우가 있어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mm 진짜 요만하더라고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접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어쩔 수 없이 다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면적이 내려온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 공간 자체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약간 돌출되는 형태에 대한 거를 면적을 좀 줄여서 연출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되겠죠. 이쪽도 보고 싶네요. 네. 그쪽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뻐.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터닝도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발코니 확장이 되면 여기 터닝도어 들어가잖아요. 네. 이 터닝도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신경 많이 써요. 그 부분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아까 옆에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올링님이. 네. 자, 요렇게. 정말 오.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야 되면 단 조정했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집어넣고 여기에 루버 타입 느낌의 도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이 열렸을 때 사실 이게요. 그런 건 있어요. 야, 문 2번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2번 열어주지 뭐. 그쵸. 2번 열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우리가 이쁨을 가져갈 수 있다면. 잠깐만요. 네. 아니, 와, 너무 예쁜 게 뭐냐면, 네. 그냥 화이트면 너무 밋밋한데, 루버로 돼 있고, 네. 노출 손잡이를 줄 거면 네. 확실하게 주자. 그럼요. 아,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건 천장하고 벽하고 있잖아요. 다 벽지예요. 벽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부에 벽지가 되면 걸레바지가 어떻게 들어간다? 노출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도장 느낌이 나게끔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도장 작업을 안 하더라도 벽지를 활용해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걸레바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들어가는 형태. 그러면 앞에 판넬을 더. 벽 자체가 고기보다 10mm 정도 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도장 같은 느낌이 연출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도장을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깔끔하게 보이려고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걸레바지하고 몰딩이 커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걸레바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플러스 걸레바지를 쓰잖아요. 일반 걸레바지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노출 형태로 들어가는 몰딩까지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형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벽지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버전업 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무몰딩 또는 픽처레일 같은 거 마이너스 네. 몰딩이 들어가고 여기도 걸레바지를 마이너스로 들게 되면 공간 자체가 다 도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장 좋죠. 도장을 좋은데 도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크랙이 무조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도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도 같이 고지를 드립니다. 도장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크랙 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다만 문제는 크랙 보수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일라이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뭐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크랙이 났다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데일라이트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여기가 다 보여요. 도장 보수한다.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세미트 뺐다 그랬죠. 네네. 아니, 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지? 수전을 뒤로 벽을 뚫어가지고 수전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야. 와. 이거 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해야 되는 공사. 설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설비 부분이 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내온수 들어와야 되죠. 네. 그리고 뭐가 또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다 계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세면대만 쓸 수 있잖아요. 네. 호텔에 온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손님들이 놀러 왔어. 굳이 화장실 안 들어가도 되거든. 소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부부 욕실도 사실 부부 욕실을 세면대를 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성 부분에서는 공간에 대한 요구만 나온다고 하면 공용 욕실의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는 게 사용성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쪽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아까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었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거예요. 완전 차폐. 그러니까 이게 닫게 되면 이거 완전 닫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문 열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 들어와도 아예 화장실 물리는 소리가 안 그렇죠. 들어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니 손님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 있었잖아요. 공용욕실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 손만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못 쓰는데. 맞아. 손님 10명 왔다.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렇죠. 따로 10명까지는 뭐. 근데 어쨌든 따로 나누게 되면 손 씻는 분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바로 면에 있잖아요. 네. 화장실 볼일 볼 때 뻥 뚫려 있으니까 신경 써요. 신경 써요. 왜 그러냐면 공용 화장실의 문이 이쪽으로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되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쪽에 있으면 문 두 개를 달아버리면 사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거 볼 때 보통 우리가 안방용실 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가 네. 지금 단차가 없는 거예요? 단차가 당연히 있죠. 네. 단차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네. 같은 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건데요. 단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단차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실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서 요새는 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샤워 부스가 조적 벽체가 타일 벽체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세면대가 빠졌잖아요. 네. 약간
우리가 큰 거 볼일 볼 때도 약간 여유가 있게. 사실 이거에서 뭐냐면 세면대 옆에 있잖아요. 좀 어, 빡빡한 경우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변기 위치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해바라기 어. 같은 경우 탐임이야. 돈 많이 쓰셨네요. 돈이 좀 들어가죠. 여기 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하실 때 어차피 한 번 하시는 건데 투자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줄이 막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체인 형태로 돼 있는데 네. 여기 물때끼거든요. 그래서 아. 호스타입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되게 이거 저희 집도 호스 타입으로 바꿨는데 위생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기대. 자, 요렇게 지금 봤을 때 어. 요렇게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면 주방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의 어떤 완성을 볼 때 좀 심플하고 깨끗하게 빌트인된 느낌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상태로 되면 요 쿡탑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수대는 어디 있으며 문 어디로 나가냐? 그거지 않습니까?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 그러면 여기서는 네. 일단 쿡탑은 이제 밑에서 빨아들이는 구조. 그렇죠. 이거 하방식으로 그 하방 배기식으로 가는데 탄소 필터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요 폴딩 도어가 실질적으로는 돈을 조금 더 지급하게 되면 문이 쏙 들어가요. 아하. 사실 이게요. 옛날에 외산 가구, 수입 가구에서 이걸 많이 썼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보면요. 가구가 여기 다다라는 이태리 수입 가구예요. 여기가 보면요. 폴딩으로 지금 보시나요? 이거? 이게 폴딩으로 접어서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 매립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폴딩 쭉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닫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벽처럼 빌트인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획할 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누가 손님이 왔어, 갑자기. 근데 설거지가 너무 막 지저분해. 문 닫으면 끝이에요. 서로 부담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깨끗하게 보이니까. 너무 예뻐요. 다만 여기서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을 별도로 없이 여기서 혼자 여성분 혼자 사니까 여기에서 이걸 충분히 바테이블 형태로 활용을 하면서 쓰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손님 오면 또 저 식탁은 거실로 따로 이렇게 두면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뭐 요새는 사실 뭐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거실 쪽에 식탁을 놓는 수요가 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 거실 같은데 식탁 하나 오는데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 상상 못했어. 그렇죠.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또 이제 비포에부터 주위에서 하도 또 안 한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요즘에 그 허세 계급도가 있지 않습니까? 허세 계급도. 네. 네. 이제 가장 밑이 바디 프로필. 아, 네.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인테리어 다음에 가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어떤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무몰딩에서 마이너스 걸레바지. 그다음 이런 이제 폴딩 도어를 사용한 어떤 매립형, 어떤 이제 라인에 대한 정리.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거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실 때마다 이제 대부분 리셋되는 경우도 많아요. 1세스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는 뭐냐면 전체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에 대한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 쪽에서 봤을 때 그 거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를 바깥으로 뺀다든지, 주방에 대한 형태를 대면형으로 형태를 하면서 기능성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터닝도어가 좀 약간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스타일링까지도 계획을 했었으면 정말 더 예쁜 현장에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취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객님께서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스타일링에 집중해서 조금 더 인테리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대봤어요, 의뢰인이? 잘 봤습니다. 뭐야?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텔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텔 마집 6일 전 남경엽 대표 원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제발.